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요한 이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행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오늘은 또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또 튀어오를지 오늘 또 실시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오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343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0% 하락한 채로 713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 이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사영관 차장, 그리고 이영화 과장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장전에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기대와는 다른 연말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째 날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놨죠.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서 산타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산타는 온데간데 없고요. 산타 랠리도 도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차가워진 날씨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0.37%, 0.49%,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이슈와 공시를 전하면서 흐름 기대되는 특징주들도 있겠죠. 어제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좋은 흐름 가졌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시면 최근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의 가격이 중국 내에서 공업용 탄산리튬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사단 리튬의 가격은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리튬 플러스는 수산화 리튬 양산을 위해서 원료 투입을 시작했다는 공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공장을 통해서 국내 리튬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어제장 이런 소식에 리튬 관련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12% 넘는 상승 흐름 기대되면서 26,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반 리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장 역시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9.75%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장에서 8% 넘는 상승세 예측되면서 빨간불 켜고 17,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착시 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2개나 있었습니다. 어제 두 종목 모두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 내놓으면서 미스터 블루와 이 QRT가 강승세를 보였는데요. 미스터 블루 먼저 살펴보시면 미스터 블루는 온라인 만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면서 만화 출판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강한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3.89%, 거의 2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44,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QRT 살펴보시죠. 반도체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3% 넘게 하락한 14,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00원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값이 6배나 뛰고 또 혈액 재고가 바닥나는 등 3년 전에 코로나19가 시작됐던 그 시점 그대로 돌아가는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와 마스크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엔텍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오늘 장에서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6,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마시스입니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27%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19,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모나리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태반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0.64%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20원 내린 3,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페론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1.63% 약세 보이면서 7,2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이 약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지난 1일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재단인 미국의 오픈 AI가 이 대화형 AI 서비스의 일종인 챗 GPT를 공개했죠. 누구나 무료로 AI와 대화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내놓자 대중에 개방한 지 불과 2주가 지났지만 현재 SNS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챗봇 GPT의 수혜주들이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지 AI 관련주의 흐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트룩스입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을 기록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 1.96%, 2% 가까운 강세가 예측됩니다. 면서 250원 오른 13,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C랩입니다.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어제장 역시나 29.82% 상승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6% 넘는 강세가 예측되면서 15,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인즈랩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3.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83%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17,9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18,000원 선이 조금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비트9인데요. 국내 유일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술 기업인데 어제장 7%에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4%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7,77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300개가 넘는 종목이 올랐고 566개의 종목이 내리면서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됐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도 역시나 파란불이 우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보합권, SK하이닉스가 홀로 빨간불을 켜고 상승 마감하면서 반도체 춥돈만이 빨간불과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장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장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0.84%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면서 59,0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6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1% 넘는 하락세가 예측되면서 LG형제들이 오늘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LG화학은 특히나 62만 5천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홀로 빨간불을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동차 관련주로 손꼽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2%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한 가운데 지난 장에서 낙폭을 키웠던 국내 대표 성장주들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죠. 오늘 장에서 네이버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000원 상승한 18만 5,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빨간불 출발이 예측되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 SDI도 0.62%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모든 종목들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예측됐는데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는 하락 출발, 카카오게임즈와 HLB는 보합권에서 어제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고 0.17%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1만 4,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펄어비스와 세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리노공업은 어제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자, 12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홍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코스피 0.32%, 코스닥은 0.34%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상된 하락이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개장 상황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우선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역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특히 이제 나스닥, 미국 증시 나스닥 증시의 부진은 우리나라 시장의 다른 지수보다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나스닥의 하락 같은 경우는 우선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체적인 약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강도는 세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FOMC 여파, 지난주도 그렇고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으로 약세 압력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다고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종목별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집중을 한다면은 큰 우려는 없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제가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반반 약간 좀 코스피는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상승폭이 좀 그나마 좀 큰 게 바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SGC 에너지가 지금 3.25%, 경동도시가스가 1.76%, 한국전력 0.94%, 대성에너지가 0.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한국전력 역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폭이 생각보다 더 크다라는 추정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25,000원까지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하다는 부분은 많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한전채 채권에 대한 발행 한도도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린 내용의 추리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면서 이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여부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그런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권업종, 증권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합니다. 부국증권이 지금 1.53%, 메리츠증권이 0.69%, 다올투자증권이 0.51%, 현대차증권이 0.5%, 삼성증권이 0.44%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형 포장이 지금 5.3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테린 포장이 1.58%, 영풍 재질 1.5%, 깨끗한 나라가 0.97%, 무림 PMP가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업종이 좀 많이 우세합니다. 지금 보면은 낙폭이 큰 업종이 반도체 중심을 좀 이뤄맞추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견조한 게 기타 제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어반리튬이 5.1%, AD칩스가 4.33%, 피코그램이 1.77%, 그리고 듀오백이 0.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휴럼이 13.99%, 그리고 한일사료가 5.94%, 한탑이 3.52%, 대조산업이 2.87%, 프롬바이오가 2.76%, 환스토리가 1.87%, 미래생명자원이 1.86%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전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8% 하락, LG에너솔루션 1.04% 하락, 삼성바이오로자 0.97% 하락, SK하이닉스가 0.89% 하락, LG화학이 0.63% 하락, 삼성 SDI가 1.08% 하락, 현대차가 1.26%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0.54% 하락, 기아가 0.64%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좀 은행업종, KB금융이 0.38%, 신한지주가 0.67%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말씀드린 0.94% 상승세 보여주고, KTNG가 지금 0.21%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지금 1위부터 한 50위까지 한번 볼까요? 50위까지 봤을 때 지금 하락하는 종목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고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거래량도 한샘하고 약간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메리츠화재가 지금 1.21%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보험료를 좀 내린다는 좀 조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역시 실손보험까지는 지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좀 불만은 있겠지만은 지금 삼성화재 화재나 화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는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에 대한 어떤 보험 회사들의 각각 포트가 좀 틀리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보험 업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전부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프레스케어가 0.61% 하락, 에코프로그램이 0.1% 하락, LNF가 1.37%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0.7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가 1.42% 하락, 에코프로가 0.35% 하락, 펄어비스가 1.3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휴젤이 지금 1.2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WCP가 1.03%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엔 특이한 상황은 좀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볼까요? 1위부터 56위까지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도 오늘도 오늘도 많이 한산하네요. 3% 이상,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클래시스가 지금 0.27%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엔캠이 지금 1.06%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한국전력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종교 인상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외에는 오늘 특징적으로 오늘 종목들 오늘 굉장히 한산한, 저도 최근 몇 주 만에 이렇게 어떤 특징이 없는 그런 시장 처음 보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굉장히 좀 잔잔한 흐름 가운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은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다음 시장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들만 역시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현재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침체했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차트 살펴보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 보면은 21선, 61선, 이제 21선이 일단은 깨진 상황이고요. 21선이 일단 뭐 수렴으로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61선은 이제 현재 정배열의 흐름들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주가가 한동안 잘 흘러간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현재 추세 이탈, 그다음에 되돌림 쌍봉, 그리고 나서 약간 침체했던 흐름들인데, 여기서는 나름대로는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는 아마도 현재 불확실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뭐 숨고르기 부분들이 약간 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한동안 어차피 이제 21선하고 61선 사이에 갇힌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단기 급락 우일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지금 다 된 상황이고, 바닥 따지기 국면이 뭐 서서히 전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연일 하락을 좀 보여줘서 이제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이번 저점, 그다음에 추가 저점, 이제 위쪽의 흐름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를 약간 보여주는 부분들이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이제 부분들, 이런 채널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단선의 지지 부분들이 좀 나와줄 여지는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의외로 단기 이제 급락 자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점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장이 일단은 단기 변곡점, 빠르면은 현재 내일 모레 정도가 좀 되지만은 약간 늦어지면은 현재 연휴, 현재 올해 마지막 거래일 3일 앞두고 약간 뭐 급등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셔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61선까지는 아직 멀었지만은 현재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밀리서 저점을 좀 형성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6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락은 약간 뭐 제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볼리전 밴드도 보시다시피 하단선 계속해서 지지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좁은 박스권 사이에 하단선에 계속해서 횡보 수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일단 큰 어떤 변동성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지루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종목별로 어떤 큰 흐름들 약간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약간 눈에 잡히는 종목군들이 좀 인콘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 뭐 소식 때문에 일단 뭐 거래량도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현재 고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뭐 개별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뭐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개별주적인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 뭐 섹터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군들 효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 어떤 겨울철 어떤 감기하고 약간 늦저반 연관을 보이면서 면역력 관련된 제품, 건강기능식품 종목군들이 약간 뭐 크게 상승해주는 어떤 흐름들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프롬바이오도 현재 다시 한번 오랜 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상승 반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절 연골의 이제 보스웰리아 제품이 좀 가장 유명한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순환매가 약간 나와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블루 웹툰의 어떤 인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흐름들도 상당히 좋게 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 관련된 뭐 이슈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해 줄 수가 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현재 요것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돼서 약간 조정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랫동안 삼각수렴형 형태에서 21선을 현재 이제 상승 돌파를 했을 때는 중기 추세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의미 있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순환매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징주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보자면은 케이카라는 종목군도 대표적으로 이제 최대주 지분 매각 이런 추진설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계속해서 연달아 터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약간 매집성 거래량, 향후 좀 추가적인 이슈가 좀 존재를 좀 하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후 약간 밀려주더라도 연달아 터지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약간 매집했던 성향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카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도 약간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어떤 부분들의 종목을 잠깐 보면은 이제 마인지랩 같은 종목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현재 내년 초에 이제 CS 현재 2023 이제 부분 때문에 크게 이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지랩이나 솔트룩스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가상인간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도 이와 연동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와 연동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줌 인터넷도 약간 요것하고 비슷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상승 삽바 어제 했고요. 오늘 약간 치고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슈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램보 로보틱스도 좀 오랜 삼각 수렴령의 끝자락에서 상방으로 서서히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을 좀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급등을 좀 했던 현재 화일약품이나 착급등의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였던 화일약품이나 뭐 경보제약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정 국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그다음에 뭐 국제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급등 이후에 5일째 접어들기 때문에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 변곡점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장이 딱히 특별히 특징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적으로도 딱히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특징적인 종목도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지난밤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지금 지수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러시아 쪽에서 일단은 오방 국가인 벨라루스 쪽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언제 끝나나라고 우리가 기대했었던 러우 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거의 이제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다시 리스크로 작용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미증시는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한 번 더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현재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 쪽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도 현재 계속 다른 리스크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런 쪽들에서 일단 11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이죠. 그리고 특히나 근원 PC 쪽은 연준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PC가 만약에 꺾이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 물가가 의미 있게 꺾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들 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말에 산타렐리가 실종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현실화가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 해외,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여전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한 2,300억 가량의 2,300이 아니죠. 지수 2,300으로 높고 한 0.8%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은 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역시나 한 0.6%가량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종목으로 압축을 해보면은 더 많이 빠져요. 코스닥 지수보다 더 심하게 0.8%가 빠지는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과연 전반적인 미국의 시장과 더불어서 이런 벨라루스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참전 이런 현상들이 과연 어떤
상황들을 좀 만들어갈지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종목 상위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주요 섹터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섹터별로 봤을 때 일단은 고객 쪽에서 풍산, 그리고 두산바켓, DY파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쪽들은 특징적으로 오늘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괜찮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건설 기계 쪽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쪽에 건설 기계, 장비,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글로벌 인프라 구축, 북미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뿐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국부가 증가한 쪽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 장비 수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력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네옴시티 굉장히 큰 도시죠. 거기다가 어떤 남아프리카 이런 쪽들도 전부 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간 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과 관련된 LS 그리고 LS 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들 지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일렉트릭이 3%가 넘는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JYP 엔터하고 SM 같은 경우에도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에요. 지금 강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엔터 쪽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엔터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엔터 쪽이 결국에는 향후에 지금은 매크로적인 상황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가상화폐와 더불어서 대두가 됐었던 블록체인,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 상당히 지금은 힘들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로 묶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이브라던가 YG엔터 이런 쪽들은 한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글쎄요, 이런 종목들은 하이브 쪽은 일단은 BTS라는 매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담당을 해왔었던 BTS 쪽의 군입대 문제라던가 완전체로서의 활동을 보기 힘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금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아티스트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예요. 네오위즈 정도가 양봉, 제가 이제 게임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이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내년에 출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NC소프트, 크래프톤, 넥슨게임즈,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전부 1에서 2%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쪽들 상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도 분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FNF라던가 이마트 이런 쪽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 유통이라던가 의류 쪽이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마트 같은 경우가 3%에 가까운 요즘 고가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식품주 쪽에서는 오리온과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소폭 꺾이는 모습들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CJ, CGV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바타2 인기몰이를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재무구조의 개선이라던가 지속적인 실적의 연속성이 생길 것이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쪽에 대해서는 IP를 확보해 나가고 실적이 단짝 실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업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탄탄한 기반의 IP를 가지고 기획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판 쪽 관련해서는 통신 기판 쪽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그나마 좀 양봉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FPCB라던가 PCB 쪽 대덕전자, 춘텍, 코리아 서키트, 유프렉스 이런 쪽들은 현재 빠짐의 흐름들을 코스닥 지수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수급적으로 종목을 잘 캐치해주고 계시는데 최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이슈로도 좀 짚었습니다. 대금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네, 전일 시장 거래대금 한번 체크해보면 9.2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 수치는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 1월 이후에 사실 증시의 거래대금이 한 번도 10조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아마 다들 거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고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좀 관망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큰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금액이 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 언제든지 또 매물 출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우려 심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지수도 오늘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시장에서 흘러내리는 시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시장이 안 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이 일단 확정될 때까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일단 돌아설 때까지는 당분간 방어적인 스탠스 유지하시는 게 좀 더 낫다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힌다면 확실하게 좀 비중 실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관 수급에서 연말에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4분기 실적 기대주나 기존 주도주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받고 다시금 좀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27일 전후로 해서 다시 기관에서 좀 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싶었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27일 이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급 오늘 전일 수급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일은 아무래도 강한 테마가 있었죠. GPT라고 해가지고 챗봇인데요. 갑자기 인공지능 챗봇 GPT라는 것이 인구의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활용해서 자연어 생성 모델이라서 한간에는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련주들 무엇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어제 수급도 이쪽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소 중에 한 곳인 오픈 AI에서 만든, 이번에 출시된 게 이제 GPT-3인데요. 관련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개발 챗봇이나 음성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들어왔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마인드랩,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수급에 들어왔고요. 이 중에서 마인드랩 같은 경우가 이제 챗봇 GPT 테마로 묶였는데,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예요. 인공지능 개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챗봇이나 음성봇 등의 AI 솔루션과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테마주로 묶여있는 종목이고요. 상장 이후에 성장주 하락 구간에서 공모가 3만 원 이하였는데 단토막까지 빠져있는 상태고, 현재도 18,000원 정도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치는 주가 레벨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적자 예상이 되는데, AI 가상은행원이 도입되는 등 기술적 상용화 중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있어요. 또 대주주 중에는 SK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자연어 그 검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대주주 관련돼가지고도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 주에 태광이 1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다시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광밴드와 태광이 계속해서 그 이후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연말 차익 실현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기존 주도주 섹터로서의 투자 포인트는 전혀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기관들이 다시 채워놔야 할 종목입니다. 왜냐?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티핑 밸브 업체죠. LNG 플랜트 양수 호주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가 핵심 변수라고 본다면 미국이 유가 70불에서는 전략 비축유 구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유가도 이미 60달러 쪽에서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시에 그다음에 LNG 가격 상승과 중동 고객사의 발주 모멘텀까지도 투자 포인트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성광밴드 태광이 주도주로서 움직이고 다음으로 하이로코리아, 디테일락, BMT 같은 개별주가 움직이는데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상대적으로 시총이 큰 성광밴드나 태광부터 수급이 일중이고 연말로 갈수록 작은 종목까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연이틀 지금 RP바이오라는 종목이 수급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경구용 약의 제형은 크게 타블렛과 캡슐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캡슐은 연질 캡슐과 경질 캡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블렛은 타이레놀이나 경질 캡슐은 콘틴 600, 연질 캡슐은 우르사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요. RP바이오는 우리나라 연질 캡슐의 70%, 감기약 중에서는 80%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질 캡슐 특성상 오메가3, 루테인 등 건기식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를 높지만 최근에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기관이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슈마시스가 이틀 연속 외국인의 매체가 큽니다. 아마도 실제 외국인보다는 검은머리 외국인인 그 전문 투자자의 가능성이 좀 CFD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미국 쪽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다가 예상 문제로 중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이제 겨울이 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료 검사를 재개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 모든 가구에 자간 진단키트 4개를 무료로 배송해준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슈마시스는 아시겠지만 셀피론을 통해서 미국에 항원 자간 진단키트를 공급한 바 있고요. 참고로 회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막대한 돈을 벌었죠. 시총 6,600억 원대인데 현금이 3,600억 원대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 7.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지분율 확보에 들어가는 돈은 500억 원 정도인데 최대 주주가 된다면 회사가 보유한 3,600원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액주주들이 현재 임시주총 소집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2월 말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좀 일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5G 쪽도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어제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온 쪽은 에이스테크 눈에 띄는데요. 5G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올해도 적자 전망으로 올해 들고 가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기관은 일단 수급을 강하게 유입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급은 여전히 빈집인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인도 1등 통신사 릴라이언스랑 계약이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모디 총리가 2024년도에도 만약 연임이 된다면 지금의 통신 인프라 확대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G를 봐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도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벤더로 턴어라운드 종목군 중에서는 에스테크, 대한광통신 쪽을 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나와서 숫자가 탄탄한 종목 중에는 STFR과 솔리드 쪽을 선호를 하고 있다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이비전 시스템도 계속해서 수급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룹 IR이 있었어요. 카메라 장비 업체로 실적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투자 포인트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드 기준, 고객사의 전면 누치 변경, 경제사 정리로 시장 점유율 상승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XR기기, TOF 모듈에 대한 검사 장비 신규 수요 역시 기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되는 쪽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신사업인데 이게 배터리 패키징 검사 장비인데 향후 1천억 원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쪽도 아마 계속 시간은 조금 소요되겠지만 시장에서 지켜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 신사업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중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